혹시 SMA라는 병 들어본 적 있어? SMA?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척추성 근위축증이라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한테 생기는 병이야.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숨 쉬는 것도 스스로 못하게 돼. 완치는 되는 병이야? 치료는 돼. 근데 문제는 돈이야. 2022년 전에는 약 한 번 맞는데 20억이었거든. 20억? 그나마 보험이 생기고 나서야 한 번에 600만 원 정도로 줄었대. 그래도 그게 감당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잖아. 맞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장은채 씨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었지. 그래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 하지만 치료가 계속 될수록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대출은 계속 불어났지. 빚이 그렇게 쌓인 거구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까지 버텼는데 아이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로 장은채 씨는 완전히 무너졌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도 줄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고 치료비로 시작한 대출은 이미 8천만 원 넘게 쌓이게 된 거야.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불어났어.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맞아. 은채 씨는 우울증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어. 사방팔방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 처음엔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복지센터에 알아보고 심지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대.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미 치료비로 쌓인 빚이 8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또 대출을 받는 건 답이 아니잖아. 그래서 더 막막했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던 중에 개인 회생을 알게 됐어.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야. 소득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빚은 법원이 면책해주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해결책을 찾은 거네. 아니, 처음 개인 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더 늘려보라는 공고가 나왔대. 뭐? 은채 씨는 현재 휴대폰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어. 근데 현재 상황에서 판매 실적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월 소득은 150만 원 정도였어. 근무 시간도 짧아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에 못 미쳤지. 개인 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생계비 인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도 은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 분명 나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리본 회생을 만나게 됐어. 상담을 신청해서 진행해보니 도움이 되고 싶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거든. 그치만 한번 기각당했잖아. 그렇지. 그치만 리본 회생에서는 은채 씨의 채무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녀의 사연에 집중했던 거지. 어떻게? 일단 현재 상황부터 다시 분석했대.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안 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게다가 첫 아이를 잃기 전부터 준비하던 2세 계획이 있었거든. 뭐? 2세 계획? 그게 부부의 오랜 꿈이었대. 첫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예전부터 다니던 난임센터를 다시 찾았대. 이젠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의지 자체를 소명사에 담고 싶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준 건데? 자녀의 치료 기록, 진단서, 그리고 우울증 소견서까지 다 모았대. 그걸 토대로 은채 씨를 위해 진술서 초안을 준비했고 직접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의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적었대.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다고 하더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력하고 허탈하고 기분 참 복잡했을 것 같아. 맞아. 담당자도 그걸 지켜보며 은채 씨를 속으로 응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울었대. 그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마침내 결국 개시 결정이 났어. 진짜? 리본 회생이 정확한 서류와 증빙으로 법원을 설득한 거지. 이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럼 이제 끝난 거네? 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변제율도 15%로 조정됐어. 물론 27년 12월까지 성실하게 변제금을 갚아야 하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게 줄어든 상황이지. 2027년 12월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고 봐도 되겠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가 더 있어? 장은채 씨 부부 기억나? 둘째를 준비하고 있었잖아. 설마. 회생이 결정되고 나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 거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났던 은채 씨였으니까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설마. 임신에 성공했어. 진짜? 첫째를 떠나 보낸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채 씨 부부에게 새롭게 살아갈 삶의 끈을 얻게 된 거지.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거기다 회생 절차까지 진행 중이니까 이제는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진짜라고?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야. 잃어버린 아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가족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지. 장은채 씨 가족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꼭 이런 사연이 아니어도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 법은 어렵고 서류는 복잡하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은걸.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아왔으면 좀 달랐으려나? 아마 그랬을 거야. 리본 회생 같은 곳은 단순히 채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봐주잖아. 결국 회생이란 제도도 채무보다는 사람 이야기네. 맞아. 그게 진짜 회생이 필요한 이유야.